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광실을 채우고 있는 게 뭐가 차있죠? 공기가 차있죠. 공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형태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체, 기체 형태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태라는 단어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기억, 니은, 디귿식으로 물어보죠. 경민군? 경민군이 지금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경민군의 상태를 물어보면 내가 뭘 물어본 거라고요? 고체, 액체, 기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여기서 왜 의문문이 나오지? 자, 그럼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원준이. 원준이는 옆에 있는 그 친구 맞죠? 네. 그렇지. 경민군이 고체일 것 같아요, 액체일 것 같아요, 기체일 것 같아요? 고체인 것 같아요. 네, 고체인 것 같죠? 약간 덩어리 져 있으니까 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라는 단어 자체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상태가 바로 뭐다?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빈칸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을까? 세 가지 상태라고 배우긴 하는데 분명 세 가지 상태라고 나오죠. 근데 이 세 가지 상태 말고 다른 상태가 더 있을까? 있지 않을까? 있죠. 있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대답했어요. 어떤 형태도 존재할 수 있냐면, 여러분 플라즈마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플라즈마 이런 형태, 이런 단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다 보면 저런 단어가 튀어나오기는 해요. 플라즈마 주로 쏘는 거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태냐면, 일반적으로 뜨겁고 압력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뜨겁고 압력이 높은데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태양 내부에 가면 얘네들 고체, 액체, 기체를 초월해서 이런 상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세 개를 배우지만 다른 애들도 있긴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상식 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들이 존재하고 예외도 존재한다. 그러면 고체랑 액체랑 기체를 명확하게 성질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창근은 고체가 일반적으로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딱딱하다? 좀 애매합니다. 자, 캐러멜을 또 어때요? 스펀지도 물컹물컹하죠. 그럼 액체도 액체인가? 고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다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수정량, 고체는 대충 딱 봤을 때 어떤 특징을 보고 있을까요? 흐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흐르지 않아요. 액체는 흐르고 기체는 흘러요. 자, 기체가 흐르는 거를 대기 중에서, 이런 공기 중에서 기체가 흐르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더라?
자, 오늘은 뭐가 많이 불어서 그렇게 춥다.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기체도 흐르고 액체도 흐르는데 고체는 흐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영석이 뭐가 있을까? 아니, 아무거나 막말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도 맞죠? 왜냐하면 기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되는데 고체를 만약에 이런 고체가 있어. 이런 고체를 내가 부수어서 막 좌우가 이쪽이 0.0000001cm고 폭이 똑같아. 0.0000001cm다 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얘도 고체라고 불러주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앉아있는 예준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진짜 고체라고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근데 과학을 배우면서는 그 어렴풋한 느낌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태는 그 잡혀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였어요. 지금 요거 고체가 있잖아요. 내가 물론 얘한테 힘을 줘서 뚝 부러뜨린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뚝 부러뜨리는 거는 형태가 변하는 거는 맞는데 그 전에 그냥 놔뒀을 때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식으로 좀 아깝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고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얘는 모양이 형태가 일정합니다. 형태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수영이 말한 대로 얘는 흐르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고체의 특징입니다. 고체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고체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요런 거, 이런 게 다 고체고. 그러면 두 번째, 액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액체의 특징은 액체는 형태가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죠. 아니 지금 내가 만약에 1리터짜리 생수병에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야지 모양이 특이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삼각 플라스틱. 그보다 더 특이한 거 뭐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요런 병에 물 1리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림이 개판이다 진짜. 이렇게 그리고 싶진 않았는데 이런 모양의 용기에 똑같이 1리터를 담아놨어요.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죠. 근데 모양이 넣는 용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떻게 돼요? 변해. 그래서 얘는 형태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형태가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주위의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또 얘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물을 따를 때도 느낄 수 있듯이 얘는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기체 또한 이런 형태를 동일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체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뭘 하나를 추가를 하냐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체가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을 끓일 때 내가 지금 이거 재활용합시다. 여기다가 불을 질러서 여기다가 물을 끓여요. 그럼 여기에 하얀 뭔가 김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요 김은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액체예요. 이거. 기체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걔가 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특이한 몇몇 기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띠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기체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 보이는 기체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Cl 혹시 잠깐만 혹시 나는 주기율표란 원소 기호라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다. 오 다들 많이 들어봤네. 그러면 외웠다. 자 이게 뭐죠? 0까지 맞았어. 뒤에 한 글자만 더 하면 돼. 염소 맞아요. 염소. 이게 염소 기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얘는 색깔이 노란색을 띱니다. 노란색을 띄어요. 실제로 기체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노란색을 눈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요거예요. 요거 색깔 띠는 기체가 염소, 그 다음에 플로린이란 기체, 브롬이란 기체, 그 다음 이런 게 주로 그거거든요. 색깔 띠는 기체인데 먹으면 죽어요. 얘도 마시면 죽습니다. 자, 얘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애들이 무기로 썼고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요거를 분리한다고 달려들었다가 과학자들이 떼거시고 죽어나갔습니다. 되게 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애들은 색깔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띄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얘 형태가 일정하지를 않고 얘도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쉽지? 아니 내가 굳이 이걸 배우려고 여기까지 아침인가? 일요일 아침에 와서 이걸 배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다가 추가로 뭘 배울 거냐면 한번 액체인 놈은 영원한 액체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물을 끓이면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해요. 그 다음에 물을 얼리면 뭘로 변합니까? 얼음, 고체로 변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엔 이 세 가지 상태에서 포인트로 맞출 거는 뭐냐 하면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를 포인트로 맞춰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얼굴 건지 감은 오죠? 나는 이제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구나. 아니면 이제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 수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상태 변환하기 전에 이거는 잠깐만 1페이지에 2번을 잠깐 봐볼래요? 이거를 원래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상위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이건 아까 내가 누구까지 했어? 원준이는 아까 고체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서윤이야? 물질은 혹시 그러니까 이건 안 배우면 당연해.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그럼 잠깐만 이름 미안해요. 이름이 천을? 도영군 물질이 혹시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분자. 오, 되게 비슷하게 거의 맞았어요.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는 쪼갤 수가 있어요. 분자가 쪼개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혹시 방금 원소교 얘기를 했었는데 원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원자. 원자 들어본 적 있죠? 원자는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분필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산칼슘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부수고 계속 진짜 가루가 되도록 부수다 보면 뭔가 얘를 분필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거 다 옛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이제 밝혀냈냐면 물질은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다? 원자다. 근데 솔직히 까먹고 해서 오늘은 이것만 제대로 배워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원자예요. 그러면 요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다라고 하냐면 분자라는 거예요. 분자라는 게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띠는 기본 단위,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물질들은 다 뭐냐면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물이 원소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시는 거? 물. 이거 물은 좀 유명한데? H2O. 그래서 H2O.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물이에요. 물.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이라는 분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물은 바로 이걸로 구성됩니다. 자, 얘네 이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된 게 우리가 보는 물이에요. 얼음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 분자의 예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원시력과의 주법. 아니 황제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있습니다. CO2 예 이산화탄소. 요런 것들이 바로 분자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분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물질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분자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딱 정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까? 움직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30분만 있어보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미치고 나 같아도 어른한테 시켜도 미치고 환장을 오르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30분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예를 들어 저기 영국 가면 영국 가본 적이 나는 없지만 근위병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딱 부동자에서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도 뭐가 있냐면 항상 움직임이 있어요. 항상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고체랑 액체랑 기체 중에서 운동이 제일 활발한 애가 누굴까? 기체겠죠. 그 가장 이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좀 깨끗한 아름다운 얘기로 할까? 내가 저기 끝에 향수를 딱 3방울을 뿌리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한 1, 2분 있다가 그러면 향수 냄새는 이 공간 안에 퍼지겠죠. 자, 그 얘기인즉슨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고체일 때가 제일 어떨까요? 적다, 느리다, 빠르다. 그러면 속도로 합시다. 제일 빠를까 느릴까? 느려요. 고체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이 누구야? 액체. 그 다음이 제일 빠른 게 누구다? 기체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분자 운동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움직임의 속도가 이런 모양이다. 아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고체 같은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뭐 진동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들으시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고체라고 해서도 그냥 움직임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움직임이 되게 느려서 그냥 이런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보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디자인.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거는 분자밖에 없어. 설마 이거를 헷갈리지는 않겠죠? 아니 대답이 없으니까 왠지 그런 거 같잖아. 아니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으니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움직임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골체에 있는 애를 운동을 많이 시켜서 운동 속도를 막 빠르게 해서 기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요? 왜 이렇게 나쁘게졌어? 계속? 끓인다. 계속 끓인다? 가열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뭐를 가해주면 된다? 열을 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에서 이거 결론이 뭐냐면 분자의 움직임은 열, 다른 말로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갑자기 너무 확 올라갔어. 온도야 무슨 관계다?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다. 그래서 움직임은 온도와 비례하더라.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얼음은 몇 도에서 물이 얼음으로 되죠? 영하 온도 이하. 0도씨 때에는 물이랑 고체 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0도씨 이하죠. 액체는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100도 사이. 여기는 몇 도? 100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가 얼음을 끓여. 얼음을 끓이면 얼음이 열을 받아. 그럼 움직임이 빨라져서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을 더 가해줘. 그럼 얘가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열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변하고 상태가 선생님 그러면 탁구공이랑 비슷한 건가요? 탁구공 찌그러지고 펴지는 거? 네. 자 그러면 얘기 잘했습니다. 이거 뭐 뒤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탁구공이 찌그러졌어. 그러면 자 여러분 최면을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자 당구공? 탁구공. 자 한 명한테 물어봅시다. 질문 원준군 이거 뭡니까? 찌그러지다. 역시. 자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를 세뇌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보시고 탁구공이에요. 그럼 이걸 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끓는 물에 던져 넣으면 돼요. 끓는 물에 던져 넣어요. 자 그럼 얘가 펴지거든.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 찌그러진 탁구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끓는 물에 집어 넣어서 그럼 뭘 가해준 거야? 열을 가해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움직임은 온도랑 비례한데 그럼 열을 가해주면 움직임이 빨라져.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어 0도씨에서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인데 내가 이거를 100도씨로 올렸어. 그러면 기체가 움직이잖아요. 기체가 움직이는데 기체는 뭐 미리 얘기하자면 기체의 움직임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체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기체는 좌, 북사, 북북서 360도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기체의 움직임은 랜덤입니다. 진짜 랜덤으로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그냥 움직이다가 이제 이렇게 기체 이게 몇 개를 깨먹는다 오늘. 기체 분자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벽에 딱 이런 식으로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면 이 벽에 뭘 가해줍니까? 충격, 충격. 다른 말로 좀 더 있어 보이게 한 글자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줘요. 그러면 기체 분자가 이 벽을 쳐요. 근데 찌그러진 상태에서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쳐도 별로 이렇게 힘을 안 줘. 근데 내가 지금 온도를 어떻게 했어요? 높였어요. 온도를 높였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부딪히는 거랑 이렇게 부딪히는 거랑 누가 더 힘을 많이 가해줍니까? 두 번째로 빠른 거죠. 자,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가 분자가 벽을 쳐. 그럼 얘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찌그러지는 게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찌그러지는 게 커지는 거는 요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체인데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벽을 치는 힘이 이 탁구공이었지 이거 탁구공을 치는 힘, 벽을 치는 힘이 세진다. 그러니까 힘을 더 가해줘도 커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체 움직임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몇 시냐? 왜 갑자기 1시 12분 맞지?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물질의 상태 변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생각할 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했었지요? 열 가해주면 된다. 상태 변화의 원인은 뭐로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열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1쪽에 빈칸에 3번에 1번에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첫 번째 빈칸에 쓰시고 상태 변화의 원인은 뭐 온도와 압력인데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온도, 열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압력도 변하기는 하는데 압력에 관한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온도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빈칸만 불러주고 할게요. 이거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자,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을 띠는 뭐가 변하지 않는 입자인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칸 뭐라고? 분자. 첫 번째 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분자예요. 분자. 여기. 뭐야? 잠깐만. 내가 한 장을 더 넘겼네요. 소리. 자, 그러면 이거 상태 변화의 열이고 내가 이걸 빼먹었다. 자, 지금 물질이 그러면 상태 변화를 한번 좀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을 뭘로 잡지? 액체로 잡을까? 기체로 잡을까? 액체로 잡자. 액체가 그래도 가운데 있죠? 액체로 잡읍시다. 처음에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얼릴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뭘로 변해요? 고체로 변해요. 자, 이것만 나오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용어를 조금 배워야 됩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용어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용어가 바로 뭘까요? 응고.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응고라고 부를 겁니다. 응고. 이거는 솔직히 외워야 되는 용어입니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액체가 고체로 변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저 두 글자 응고 하고 땡이에요. 그런데 응고라는 거 아니었으면 이게 뭔지 알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바로 외워야 될 거는 분자라는 개념, 원자라는 개념과 이 상태 변화할 때 이 용어 이건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현상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융해라고 부릅니다. 융해. 녹는다. 융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체에서 어디로 가느냐? 기체로 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화라고 부릅니다. 기화. 그러면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 액체가 됐어. 그러면 액화. 정답이에요. 그래서 액화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고, 융해, 기화, 액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좀 변하면 편할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등화. 아니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갔으면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것들 뭐라고 부른다? 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음고융해, 기화액화, 승화. 이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혹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승화하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뭐 넣어줘요? 드라이 아이스 넣어줘. 이 승화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요 변화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맞아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CO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만히 놔두면 자, 이제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이산화탄소를 물에다가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 사람? 드라이 아이스를 조각을 물에다가 던져 넣어본 적이 있는 사람?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거품 나고 여기가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바닥에 막 흘러내리죠. 나는 그 변기에다 잘못 넣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죠. 네, 맞습니다. 나도 혼났어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때도 아니야.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벽에다 버렸거든요. 와, 아니 연기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 바닥 이만큼 있으면 한 이 정도 연기가 이렇게 자국이 깔리더라니까 밑에.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더니 야! 뭐하냐! 아, 그때 생각하면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 뭐 사고 쳐서 엄마한테 혼날 일은 그냥 뭐 학교를 도망간다거나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거 빼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보다 어떠냐면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거운데 밑에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잘 안 나가. 부채질을 해도 얘가 나가지를 않고 밑에 그러니까 화장실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 바닥으로 쫙 깔려. 약간 공평한 분위기처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머니한테 제일 혼났던 게 물론 자율학습 도망가서 선생님이 어머님 보니까 자율학습을 도망갔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은 거 이후로 그때 많이 혼났어요. 어찌됐든 드라이 아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물에다 넣어보고 싶으면 조금만 많이 넣으면 직감량이 안 됩니다. 싱크대. 얼마 넣었는데? 네, 싱크대에 두기만 했는데. 싱크대는 나. 싱크대에 두고 물 들었어요. 나쁜 사람이네. 네? 나쁜 사람이네. 그거 청소 어떻게 하려고. 자, 화장실에 나온 싱크대나 그게 그거긴 하다. 드라이 아이스가 또 대표적인 예시고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혹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오! 여기 혹시 연배가 어떻게 돼? 아니 이게 나프탈렌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거든. 이게 승화성 물질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요거를 옛날에 진짜 내가 어렸을 때 90년대 그때는 요거를 좀 썼습니다. 뭐 언제 썼냐면 이게 벌레를 쫓는 약이거든요. 벌레 쫓는 약이라고 이걸 썼는데 요즘은 과학 교과서에 승화성 물질이라고만 나오지 잘 일상생활에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래서 승화하는 물질이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 거기다 하나만 더 다시 요드 아이오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어디였지? 이게 아이오딘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좀 많이 다치니 혹시? 예? 무릎 같은 데 많이 까져? 네. 그 바를 때 쓰는 소독약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요. 포비든 요오드 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딘 I2라고 부르는데 이런 원소도 승화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승화하는 물질, 그래서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놓고 이거 3개 정도는 지금 좀 기억을 적어두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두고두고 나옵니다. 두고두고 아이오딘,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는 CO2가 고체가 되는 형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나오네. 나프탈렌이 점점 작아진다. 나프탈렌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상태 변화의 예시를 해야 되나? 아니, 예시를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변화하는 게 뭐가 변화한다. 상태 변화할 때 뭐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